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지멘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같이 여러분과 더 좋은 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에 이어서 오늘 또한 상승 모멘텀, 이어지는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했지만 오늘 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수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지수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 더존비전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 주체의 포지션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사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향후 주가 흐름 시나리오도 오늘도 역시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께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세계 증시 상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한민국 1.01% 좀 빠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미국 한번 좀 보시면요. 미국 다우존스는 1.35% 빠졌고요. 나스닥은 1.4%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나 마찬가지로 1.96% 거의 2% 가까운 하락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영국과 독일도 뭐 거의 0.95%, 1.25%.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적인 증시 흐름 자체가 대하락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해요.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전 세계적인 증시 흐름은 우리 미국 증시를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명의 인물들이 누구시냐면, 우선 왼쪽 보고 계신 분, 이분께서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님이세요. 그리고 오른쪽 분은 이분께서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님이십니다. 자, 제가 이분들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전 세계적인 강한 하락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와 클리블랜드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님들께서 이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이 경제 성장세 자체가 너무나 견고하고 강세이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세 자체가 너무나 견고하고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하는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하는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소식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었고, 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사실 굳이 좀 필요할까 싶었던 이 발언이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수급 주체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오르면 우리 주식 시장은 좀 약간 하락장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주식 증시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수급 또한 끊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어떠한 수급들이 이제는 실망으로 돌아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금 이탈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4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님께서 발언을 하신 거죠. 굉장히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있던 이 자금들이 이제 이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좀 쏠림이 또 발생하면서 자금 이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이 증시 흐름 자체가 많이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더존비존의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요. 그래도 5만원 선 지켜주면서 5만 100원으로 종가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좀 이 52,200원 요 근처 라인, 그러니까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요 박스권 횡보를 했을 때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을 때 예상이 되고 있는 1차 저항 라인이 약 49,000원 부근이었고 2차 저항 구간 같은 경우가 약 52,000원 요 근처일 거다.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어제 이것들을 1차 저항, 2차 저항 구간을 시원하게 이렇게 좀 슈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지수에 밀리면서 이 52,000원 구간에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윗골이 달린 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봉으로 놓고 좀 보시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때까지는 좀 그래도 여기까지 지지를 좀 받아주다가 이때 이후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요 시간대를 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의 약 1시 10분, 1시 15분 이렇게 좀 지나가는 이때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수급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나갔어요. 그리고 기관은 좀 소량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이 포지션 변경은 없었고 외국인이 조금 포지션을 바꿨다. 매수 스탠스에서 매도 스탠스로 바꾸면서 이렇게 오늘은 좀 빠져나갔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이탈이 몇 시쯤 발생을 했었냐?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요. 장 시작과 동시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11시부터 슬슬 매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1시 20분경에 집계가 됐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던졌거든요. 근데 방금 또 우리가 차트를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요때가 딱 이때입니다. 1시 20분.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가 이 지지선 깨고 이탈하는 딱 그 순간 이 외국인 물량의 출하가 매도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장에서 좀 많은 물량들을 좀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 견고한 흐름을 지켜주고 있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이탈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주가 하락의 요인은 단연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떠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흐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도 이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이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이 저가를 보시면 1.34%까지도 빠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2700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장중에 이 좀 상승 모멘텀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거의 보합권으로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 빠졌죠. 저희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좀 이렇게 같이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국내 증시 요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보시면요. 코스피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장 시작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장 시작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물량 출하를 진행을 했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우리 더존 비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대하락장인 만큼 이 코스피도 약 247개의 종목 제외하고 635개의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요. 뭐 코스닥도 비단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오늘 좀 이 포지션 스탠스를 바꿨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도 매수세를 이어가 주면서 이 더존비존의 추가 상승에 관련된 이런 이 기관들의 믿음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장까지 해가지고 연속 5거래일 순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3월 말일까지 기관이 보여줬던 연속 8거래일 이 매도세에서 이제는 좀 완벽히 좀 스탠스를 바꾼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딱히 뭐 이 개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만 놓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어제 강한 주가 상승의 이 배경에는 기관의 수급이 있었죠. 거의 30만 주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더존 비존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만 좀 놓고 보았을 때 그래도 좀 이 더존 비존은 기관 관련된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이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더존비존 같은 경우에 이 기관의 수급세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혹시 스탠스를 변경하고 포지션을 변경하는지, 이런 여부도 우리가 좀 투자를 진행할 때 중요시 좀 봐야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자면, 이미 이 답답했던 박스권 상단부는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좀 예상이 됐었던 저항 구간인 1차 저항 구간, 2차 저항 약 49,000원에서 52,000원 요 사이, 이 부분을 이제 이탈을 좀 해주는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지 모습이 앞으로 향후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승 모멘텀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 오늘 장에서 이 49,000원 라인까지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냥 지지받고 바로 다시 한번 강한 수급과 동시에 강한 상승 슈팅 나와주는 거겠지만, 월요일 장까지도 혹시나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해서 장 자체의 수급이 좀 단절되면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봐야겠죠. 자, 근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49,000원 근처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인 이슈나 뭐 정보들 제가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이 기관의 매수세는 이 물량 확보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크게 상심하시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기관의 매수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가오는 이제 월요일 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